한겨울 영하 10도의 밤, 강원도 정선의 작은 파출소 앞, 청년은 서성입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빛은 절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한 장과 설계도만 남았습니다. 현실성 없는 꿈이라며 거절당한 바로 그날, 한 경찰관과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특별합니다. 그 말이 청년에게 준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청년은 또다시 분노와 절망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강원도 정선의 작은 파출소 앞, 영하 10도의 겨울밤. 이준호는 낡은 패딩을 움켜쥐고 서성였습니다. 당직 중이던 강태민 경위가 창밖으로 그를 발견했습니다. 저 청년 벌써 30분째 저러고 있는데.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도 거절당했습니다. 면접관의 차가운 표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의 마음도 바깥 기온처럼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문을 열고 손짓했습니다. 추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파출소 안의 따스함이 준호의 얼어붙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태민은 즉시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런 늦은 시간에? 준호는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왔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태민은 책상 서랍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거라도 드세요. 준호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결국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며 그의 마음도 점점 열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어요. 3학년까지 다녔는데. 준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거운 덩어리가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의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가 식당을 지키려고 대출을 계속 받으셨고 결국 3억이 넘는 빚만 남았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학교는 포기해야 했어요. 게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태민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차 한 잔을 더 내어주며 준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택배일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일은 다 했지만 병원비와 이자도 내기 힘들었죠. 준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잠도 못 자고 자꾸 가슴이 답답했어요.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약도 처방받았는데 그마저도 살 돈이. 태민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짐을 짊어진 청년이 안타까웠습니다. 정선에 와서 일을 구하려고 했어요. 농산물 직거래 앱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준호는 구겨진 노트를 꺼냈습니다. 빼곡한 설계도와 메모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역 IT 기업과 D사를 찾아갔는데 모두 거절했어요. 특히 D사의 민서구 이사는 현실성 없는 꿈이라고 잘라 말했죠. 준호의 목소리에 쓰라림이 묻어났습니다. 심지어 나오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네. 우리가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제 아이디어를 그냥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태민은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추어가 그린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잘 구상한 것 같은데요. 컴퓨터 전공하셨다고 하셨죠? 태민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닫혀있던 창문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네, 앱 개발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농촌에서는 판로 확보가 큰 문제거든요. 중간 유통업체 때문에 농부들이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준호의 목소리에 열정이 깃들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얼굴에서 피로와 절망감이 사라졌습니다.
태민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작은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돕는 겁니다. 서울 가는 차비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경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태민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앱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디어가 정말 좋습니다. 태민의 말에 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순찰차로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걸어가기엔 너무 춥습니다. 태민의 제안에 준호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받은 도움도 과분한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태민은 이미 열쇠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법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순찰차는 조용히 눈길을 달렸습니다. 한밤중의 정선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경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단순한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따뜻함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태민의 말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눈은 더 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작은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태민의 마지막 인사가 준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행 버스에 오르며 준호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자신의 앱을, 이 정성을 다른 이에게 전하겠다고.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준호는 구겨진 앱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밝게 빛났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심을, 그의 희망의 불씨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 버스는 깊은 밤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창문에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준호의 생각처럼 흩어졌다 모였다 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경찰관의 친절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꼭 성공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태민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지 못했던 걸까요? 준호의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새벽녘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구겨진 앱 설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반드시. 다음 날 준호는 동네 PC방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방문한 곳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람들이 가장 적은 시간대였습니다. 야간이라 힘들 텐데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활짝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딱 맞는 시간대예요. 첫 월급날 준호는 곧바로 아버지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약값이랑 병원비예요. 지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PC방에서 일하는 밤 시간, 손님이 없을 때마다 준호는 자신의 앱 개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컴퓨터공학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유튜브 강의와 무료 코딩 사이트를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열심히 컴퓨터 보냐?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물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앱을 만들고 있어요. 농부들이 중간 상인 없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말을 이어가던 준호는 문득 멈췄습니다. 동료의 눈에 비치는 것은 의심과 연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죠. 준호의 마음이 잠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씨 맞나요? 저 정선에서 만났던 강태민 경위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태민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선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셨는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시간이 나네요. 준호의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 낮에는 도서관에서 개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틈틈이 앱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다는 것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그 앱 아이디어 꼭 현실이 될 거예요. 준호 씨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준호에게는 황무지에 내린 단비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개발책을 보고 저녁에는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살피고 밤에는 PC방에서 일하면서 앱 코딩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준호는 우연히 벽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제3회 도시농촌 상생 박람회.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농부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준호는 망설임 없이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박람회장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농부들로 북적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한 부스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산물 직거래 앱을 개발 중인 이준호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이었지만 준호의 진심이 담긴 설명을 듣고 농부들은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건 판로야. 시장 가격은 들쭉날쭉한데 중간 상인들은 너무 낮은 가격만 부르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팔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근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해. 품질 인증도 중요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게. 준호는 열심히 메모를 해가며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농부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필요가 그의 앱 구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준호는 서울 근교 농촌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새벽 첫 차를 타고 가서 마지막 차로 돌아오는 강행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설렘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형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앱에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주머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이런 방식은 어떠세요? 농부들과 대화할 때마다 준호의 앱은 점점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추상적이었던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민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태민은 언제나 준호의 든든한 응원자였습니다. 드디어 초기 버전을 완성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밤낮으로 코딩을 한 결과 앱의 기본 기능이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농사랑이에요. 농사와 사랑을 합친 거죠. 태민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의미도 담겨 있고요. 준호는 앱을 소개하는 데모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간편한 결제 시스템, 농산물 품질 인증 기능까지 농부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서 또 하나의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2023 청년 창업 경진대회 마이너스 대상 상금 3천만 원.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농사랑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포스터 하단에 있던 심사위원 명단을 보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사위원장 디사전략기획실 민서구 이사.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선에서 준호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심지어 가로채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 돼. 준호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희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위님, 제가 큰일 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서구가 심사위원장이라는 사실, 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탐냈던 일, 그리고 이제 느끼는 두려움까지. 태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호 씨,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건 도전할 가치가 있는 싸움 아닌가요? 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태민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구 이사 혼자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준호 씨의 앱은 이제 실제 농부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그 진정성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준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농사랑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농부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킨 현실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해볼게요. 도전해볼게요. 준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서도, 자신을 믿어준 태민과 농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사랑 로고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싹이 어떤 풍파를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준호의 눈빛에 더 이상 좌절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진대회 당일 코엑스 컨퍼런스 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는 창업 지망생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준호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세 번째로 속삭인 자기 암시였습니다. 손에 쥔 USB에는 농사랑 앱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망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조각이었죠. 접수대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발표자 배지를 받았습니다. 15번. 총 30명의 참가자 중 중간 순서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지만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발표장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심사위원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을 때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서구가 중앙에 앉아 자료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하게 담은 입술이 준호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부터 차례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AI 기반 학습 플랫폼, 친환경 배달 서비스, 노인 돌봄 로봇,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서구는 매 발표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몇몇 참가자들은 그 앞에서 말을 더듬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되뇌었지만 생각은 자꾸만 흐트러졌습니다. 14번 김도현님. 준호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통할 거예요. 마이너스 강태민. 화면을 보는 순간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민에게 대회 소식을 알렸지만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줄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5번 이준호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준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보니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민서구의 차가운 눈빛이 준호의 등줄기에 식은땀을 흐르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랑을 소개할 이준호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손해보는 구조. 준호는 데이터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랑을 개발했습니다.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화면에 앱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심플하지만 직관적인 디자인,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 체계적인 품질 인증 시스템까지. 준호의 설명에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서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그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이런 서비스는 이미 시장에 많이 존재합니다.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미 준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준호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의 실제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이 앱이 있으면 우리같이 컴퓨터 잘 모르는 늙은이들도 스마트폰으로 농산물을 팔 수 있어요. 젊은이가 직접 와서 우리 말도 들어주고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참 고마워요. 중간 상인들한테 헐값에 넘기던 사과를 이제는 제값 받고 팔 수 있게 됐어요. 소비자들도 더 신선한 과일을 받으니 좋다고 하고요. 영상 속 농부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구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영상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앱을 만든 게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매주 농촌을 직접 찾아가 농부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필요에 맞춰 앱을 계속 발전시켰고 실제 사용해 보시도록 했습니다. 농사랑은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준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준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수상, 농사랑의 이준호님. 대상은 아니었지만 우수상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상금 1천만 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민서구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대규모 자본과 마케팅이 필요하죠. 혼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준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서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준호에게는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서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의 가슴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우수상 수상 소식은 태민에게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민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진심으로 기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준호는 상금으로 아버지의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건강을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IT 업계 뉴스에 디사의 신규 서비스 출시 소식이 떴습니다. 디사,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팜투테이블 출시 예정. 기사를 읽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농사랑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특히 품질 인증 시스템과 간편 결제 방식까지 준호가 고심해서 개발한 기능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서구. 그가 준호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대기업의 힘으로 앞서 출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법적 대응은 할 수 없는지 고민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하다고요? 준호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기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앱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받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준호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차별화입니다. 디사가 따라할 수 없는 것, 그들이 절대 갖지 못할 것, 그게 뭘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관계. 농부들과의 신뢰관계요. 태민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준호 씨가 직접 발로 뛰며 쌓은 신뢰는 어떤 대기업도 단시간에 만들 수 없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디사와의 정면 대결 대신
자신만의 강점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만났던 농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D사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농부들이 준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대기업을 믿겠어? 자네가 직접 찾아와서 우리 말도 들어주고 앱 사용법도 가르쳐 준 것, 그 정성을 우린 잊지 않았어. 그 말에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것이 D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준호만의 무기였습니다. 주말마다 준호는 농부들과 함께 서울의 작은 마켓에 참여했습니다. 농사랑을 통해 주문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홍보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밖에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앱 정말 좋더라. 산지 직송이라 신선하고 가격도 착하고 농부님들 얼굴도 볼 수 있어서 믿음이 가. 사용자들의 피드백은 즉시 앱에 반영되었습니다. 농산물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농부들의 재배 일기를 볼 수 있는 코너,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까지. 준호는 밤을 새워가며 앱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D사의 팜투테이블이 정식 출시되었을 때 농사랑은 이미 작지만 단단한 사용자층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마케팅 예산에는 비할 수 없었지만 사용자들의 충성도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방향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하늘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지만 어딘가에 작은 틈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D사의 팜투테이블 출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대 기업의 마케팅 공세에도 불구하고 농사랑은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매주 주말마다 서울 곳곳의 파머스 마켓을 찾아다니며 직접 앱을 홍보했습니다. 저희 앱은 농부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사진 한 장, 글 한 줄에도 그분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와 지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앱도 있던데 뭐가 다른가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희 앱에서는 농부님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바로 답변해 주십니다. 작물이 자라는 과정도 매일 사진으로 올려주시고요. 여성은 궁금한 듯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화면을 넘겨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정말이네요. 이 사과 농장 주인분이 바로 답장을 주셨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D사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농사랑만의 강점. 사람과 사람을 직접 연결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앱 다운로드 수가 서서히 증가했고 활성 사용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사용자 피드백을 꼼꼼히 확인하고 앱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농부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직거래로 인해 수익이 늘어났고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은 새로운 보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더 많은 농부들에게 농사랑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씨, 우리 마을 전체가 이제 농사랑을 쓰기로 했어요. 젊은이들이 와서 어르신들께 앱 사용법도 가르쳐 주고요. 경상도 한 마을의 이장님이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앱이 실제로 농촌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시 3개월 만에 농사랑의 사용자 수는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앱 중에서는 작은 숫자였지만 성장세는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용자들의 재구매율이 놀라웠습니다. 한 번 구매한 고객의 85%가 다시 앱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경제신문 기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이준호님의 농사랑 스토리가 흥미로워 보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준호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앱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대기업 D사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농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창업가의 진정성이 통한 사례로 소개하고 싶어요.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청년 개발자,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농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간 후 앱 다운로드 수가 하루 만에 3,000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준호의 스토리에 감동했고 그의 앱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뻐요, 경위님. 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준호 씨. 처음 정선 파출소에서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그날 밤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았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성장하는 사업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준호는 도움의 손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의 이야기에 감동한 한 벤처 투자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이준호 씨의 비전과 열정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2억 원을 시드 투자하겠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2억 원이라는 금액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을 맺은 날, 준호는 가장 먼저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투자를 받았어요. 2억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들. 그 말 한마디에 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투자금으로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농부들과 찍은 사진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매일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를 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후배인 민지였습니다. 그녀도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농사랑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지의 간절한 눈빛에 준호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를 첫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어서 디자이너, 마케팅 담당자, 고객 서비스 담당자까지 총 5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열정과 능력은 넘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에게 자신과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팀이 꾸려지자 농사랑은 더욱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앱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었고 결제 시스템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농산물 품질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접 농가를 방문해 재배 환경을 확인하고
품질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핵심 가치니까요. 준호의 말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주말마다 전국의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힘든 일정이었지만 농부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감사의 말 한마디가 피로를 날려보냈습니다. D사의 팜투테이블과의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D사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광고를 쏟아냈고 대형 마트와의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팜투테이블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D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농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업의 복잡한 계약 조건과 까다로운 기준보다 준호와 팀이 보여준 진정성과 상생의 철학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농사랑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대기업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도 이준호 대표는 우리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요. 전라도의 한배 농장 주인의 말이 많은 농부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농사랑의 월 거래액은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용자 수는 5만 명을 돌파했고 등록된 농가는 500곳을 넘었습니다. 직원 수도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빠르게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준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니 꿈만 같구나. 그 말에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농사랑은 이제 연 매출 30억의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표창도 받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30대 초반의 성공한 CEO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민석우를 마주쳤습니다. 5년 전과 달리 그의 모습은 한껏 초라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우 이사님, 안녕하세요. 민석우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준호 대표님, 잘 지내셨군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민석우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D사는 어떻게 되셨나요? 준호의 질문에 민석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년 전에 나왔습니다. 팜투테이블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져야 했죠. 준호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안타까움이 묘하게 뒤섞였습니다. 한때 그를 무시하고 아이디어를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그에게서는 적대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일은 찾으셨나요? 민석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사실 요즘 창업을 고민 중입니다. 대기업에서 벗어나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거의 적이 이제는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고 싶어 한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이준호 대표님처럼 진정성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받은 도움은 꼭 갚아야 하지만 꼭 그 사람에게 갚을 필요는 없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디지털 농부가 되는 길, 함께 이야기 나눠요. 레스토랑을 나오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구름이 걷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농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농사랑 창업 10주년 기념식이 끝난 후 준호는 조용히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34세, 대한민국 IT 창업계의 성공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명의 직원을 둔 중견기업의 CEO, 올해의 청년기업가 상을 수상한 혁신가, 그리고 농촌과 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디지털 농부였습니다. 책상 위 사진 속에는 예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추운 겨울밤 정선의 파출소 앞에서 떨고 있던 젊은이.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준호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성공했음에도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작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도와준 강태민 경감.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던 그가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정선으로 가서 태민을 직접 찾아봐야겠다고 비서에게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선이요? 사장님, 내일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으신데.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팅은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오랜 은인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준호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추위에 떨던 자신에게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 도시락, 그리고 기차표가 담긴 봉투. 그 작은 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선에 도착한 준호는 곧장 예전의 그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10년 전보다 건물은 조금 낡아 보였지만 따스한 불빛은 여전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자 젊은 경찰관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태민 경위님 계신가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태민 경감님 말씀이시죠? 1년 전에 서울경찰청으로 발령받으셨어요. 지금은 서울 중부서에 계실 겁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태민은 오히려 서울로 갔다니.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솟았습니다. 서울이라면 더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있을까요? 경찰관은 전화번호부를 찾아 태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강태민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호의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갑자기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경감님, 저 이준호입니다. 10년 전 정선 파출소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태민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 정말 준호 씨 맞나요? 믿을 수가 없네요. 두 사람은 서울 중부서 근처 국밥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은 계속해서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감으로 승진해 있었지만 그날의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 정말 달라졌네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시는데요?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차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민의 손을 꼭 잡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경감님 덕분이에요. 태민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모두 준호 씨의 노력 덕분이죠. 제가 한 일은 작은 도움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농사랑의 성장 과정,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태민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준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는 준호 씨의 소식을 계속 들어왔어요. 태민의 말에 준호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경제신문에 실린 인터뷰도 받고 TV에 나오신 것도 봤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었어요. 멀리서지만요.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태민이 항상 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도와드린 청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니. 태민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경감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디지털 불씨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시작한 청년 창업 지원 재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멘토링과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미 20명의 청년 창업자들이 준호의 도움으로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재단 이름이 참 의미 있네요. 디지털 불씨. 태민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어내듯이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감님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국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로 발령받은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는 것까지. 저도 준호 씨에게서 영감을 받았어요.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이 만들어낸 온기가 이제는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는 길, 준호는 문득 민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민서구 씨와 화해했어요. 그분도 이제 창업에 도전하려고 하더라고요. 태민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탈취하려 했던 사람 말인가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다 지나간 일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의 경험이 새로운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재단에서 멘토링을 제안했습니다. 태민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정말 훌륭해졌네요, 준호 씨. 그날 밤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받은 도움은 꼭 갚아야 하지만 꼭 그 사람에게 갚을 필요는 없다.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몇 주 후 준호는 태민을 디지털 불씨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균형 잡힌 조언이 재단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해 봄
재단에서 지원한 첫 번째 청년 창업팀이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앱을 개발한 팀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소식을 들은 준호와 태민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을 도울 거고 그 선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준호의 말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심은 작은 불씨가 이제는 더 큰 불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서구의 창업 프로젝트도 첫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준호의 조언과 재단의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서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준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과거의 적대자가 이제는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정선 파출소에서 시작된 작은 온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구나.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온기를 나누겠다고. 디지털 불씨가 더 많은 곳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